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하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났고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카프카는 이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카프카는 보험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글 쓰는 일을 이제 병행한 건데요. 네.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변신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실제로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와 군림하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졌고요. 네.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크게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사업가였고 독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아들인 카프카는 섬세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부자지간에 서로 잘 맞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늘 사업에 몰두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눈에는 카프카의 감수성 어린 모습이 늘 불만족스러웠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카프카가 단순히 섬세한 몽상가에 불과했던 것이죠. 반대로 또 이제 아들인 카프카의 눈에는 아버지가 지독한 일벌레로 보였고 사업의 성공에만 몰입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카프카와 아버지의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네. 어머니조차 아버지 사업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프카는 줄곧 남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고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 상황이다 보니까 카프카의 여동생이 갑자기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불화, 동생들의 이딴 죽음을 목격하면서 카프카는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카프카는 엄격한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만은 카프카 본인 자신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법원에서 1년간 수습기간 마친 다음에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2년 전까지도 보험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2시에 퇴근해서 밤늦도록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들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생활하는 카프카가 퇴근 이후에 썼던 글인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 근무에서 오는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는 카프카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퇴근 후에 소설을 집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917년 9월 달에 예술가의 병으로 불리우는 병,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곳으로 요양을 하면서 전전하게 되고요. 1919년도에는 처음으로 카프카가 각혈을 하게 됩니다. 폐결핵 진단 2년 만에 각혈을 하게 되면서 폐결핵 증상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폐결핵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요양소와 여동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1924년에는 결국 카프카는 글을 열심히 쓰다가 폐결핵 증상에다가 영양 부족까지 겹쳐서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네. 한 명의 천재가 또 요절한 거죠. 2017년 전염성 질환 국제학회 저널에 실린 카프카와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전에 안톤 체호프 편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인데요. 안톤 체호프, 프란츠 카프카, 캐서린 맨스필드 이 세 명의 유명 작가들이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한 내용을 다룬 학술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카프카는 폐결핵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7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북로장생 65회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단편소설의 대가 안톤 체호프는 폐결핵 발병 후에 사망하기까지 20년이 걸렸었죠. 네. 안톤 체호프에 비해서 프란츠 카프카는 폐결핵 발병 후 너무 일찍 7년 만에 사망한 것이 더욱 안타까운 점입니다. 카프카는 글쓰기에 대한 문학적 열정으로 폐결핵으로 투병하는 중간에도 많은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네. 인간 존재의 불안,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한 점이 카프카 작품의 특징이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식광대라는 작품인데요. 이 단식광대라는 작품 역시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에요. 인간 존재의 불안,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까지 이르기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카프카의 작품은 대부분 상당히 난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광대는 그래도 좀 읽기 쉬운 작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네. 단식광대는 단식하는 것이 삶 자체인 어느 광대의 이야기인데요. 대중들은 광대의 단식하는 과정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서커스 철장 안에 갇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그의 단식 공연 내용인데 그 철장 앞에는 그가 음식을 계속 굽는지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 40일째 되는 날이면 서커스 관계자가 와서 광대에게 음식을 건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단식 광대의 공연 구성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반복되는 광대의 단식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고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단식 광대의 공연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광대는 결국 냄새나는 동물 우리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아무도 광대의 단식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돼요. 광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서 홀로 단식을 그래도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광대에겐 본인의 삶 자체였고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단식을 홀로 계속 이어나간 광대.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단식 광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난 후에 단식에 관한 건강학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 광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단식 광대에 대한 일반의 흥미는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예전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흥행업종으로 상당히 수지 맞는 장사였지만 이제는 시세가 폭락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도시 전체가 단식 광대에 대한 화제로 떠들썩했다. 단식이 되풀이될수록 일반의 관심은 점점 고조되어 너나 없이 단식 광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보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흥행이 끝나면 사람들은 창살이 달린 우리 앞에 며칠씩 앉아 예약을 할 정도였다. 밤에도 불을 피워놓고 광대를 감시하며 효과를 높였다. 맑은 날씨에는 광대가 들어있는 우리를 밖에 내다 놓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어른들에게는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서로의 손을 쥔 채 창백하게 긴장된 얼굴로 단식 광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단식 광대는 검은 속옷을 입고 있어 갈빗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다. 의자에 앉는 것까지 거부하고 집 위에 앉은 채 정중한 목례를 하고 나서 긴장한 얼굴에는 미소까지 띈 채 질문에 대답하며 앙상하게 마른 팔을 사람들에게 만져보라고 더러 철창 밖으로 내놓기도 하면서 마치 묵념이라도 하듯이 깊은 명상에 빠졌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세간이자 그에겐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계 소리에도 무관심했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앞을 응시했다. 단지 때때로 마른 입술을 죽이기 위해 작은 잔으로 물을 마셨다. 드나드는 손님들 외에도 손님들이 뽑는 감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대개는 푸죽한 주인들이 뽑혔고 이들 세 사람으로 조직된 감시원들은 광대가 몰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구경꾼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식 광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명령을 하든 강제로 권하든 결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식통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식 광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감시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때로 그들 야간 감시원 중에는 적당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멀찌감치 앉아 먹어도 괜찮으니 먹으라는 듯이 트럼프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유의 감시원들이야말로 단식 광대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였다. 그들은 광대에게 비참함을 안겨주며 굽는 행위를 절망적인 고통으로 환원시켰다. 때로 단식 광대는 기력이 쇠하는 것을 참으며 감시하는 도중 있는 힘을 다해 노래까지 불렀다. 광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글러먹은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노력이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도 교묘히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광대의 기술이 놀랍다고 여기는 그들이었으니까 차라리 넓은 홀에 켜진 불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흥행주가 준 손전등으로 광대를 비추며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훨씬 광대에겐 좋았다. 그 눈부신 손전등의 빛은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잘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어떤 불빛 속에서든 10,000원으로 떠들썩한 넓은 방에서도 그는 꾸벅꾸벅 졸 수 있었다. 그는 감시원들과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것이 좋았다.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기 방랑 생활의 이모저모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감시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감시원들을 옆에 잡아두어 음식을 전혀 우리 속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식 기술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재차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광대가 한턱 내는 돈으로 산더미 같은 음식이 운반되어 와 철야로 피곤해진 그들 감시원들이 건장한 남자의 왕성한 식욕으로 그 음식에 달려들 때야말로 광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아침을 사는 일에 감시원들이 매수되지나 않을까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었다. 그런 일을 염려하여 아침밥을 얻어먹지 않고 감시해줄 사람이 있느냐고 광대 측에서 들고 나서면 오히려 그들은 주저하며 아침밥을 얻어먹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식 흥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혐의 중에 하나였다. 누가 매일 밤낮을 광대 곁에 붙어 서서 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단식 흥행 도중 중단 없이 단식이 계속되고 있음을 완전히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광대 자신만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광대 자신만이 자신의 흥행에 만족하는 유일한 관객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불만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초췌해진 광대를 참아볼 수 없다는 연민으로 광대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광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 그렇게 초췌한 상태는 아니었고 초췌한 진짜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떠한 소식통도 알 수 없는 일, 즉 단식이란 극히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만은 알고 있었다. 단식한다는 것은 이를 데 없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광대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으나 믿으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좋게 봐줘서 광대의 겸손이라고 하는 측도 있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선전이나 사기 흥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단식이 사기라면 단식의 묘법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쉽다는 것이었다. 만일 사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뻔뻔하게 쉽다고 공언할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측도 있었다. 광대는 이러한 모든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세월이 갈수록 그러한 비판에 익숙해졌으나 이에 대한 불만은 그를 늘 사로잡고 괴롭혔다. 이제까지 단식 흥행이 끝날 때마다 그 기록의 증명서가 그에게 교부되었는데 광대 스스로가 우리에서 떠나본 적은 없었다. 흥행주는 단식의 최장기간을 40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단식은 아무리 큰 도시에서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약 40일이란 단식 기간은 경험에 비춰보건대 흥행 효과를 높여 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한계였다. 만일 그 이상으로 연장하면 관객이 뜸해지고 손님 수가 줄어들기 일쑤였다. 물론 도시와 시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40일을 최장 흥행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했다. 따라서 40일이 되면 열띤 관중이 장내를 꽉 채웠고 꽃으로 장식한 우리의 문이 열렸다. 게다가 군악대의 반주가 있었고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 필요한 검진이 있었고 그 검진의 결과는 마이크로 전 장내에 보고되었다. 마지막엔 추첨으로 뽑힌 젊은 귀부인이 등장해 울면서 광대를 두서너 계단 아래로 안내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탁자 위에 병자가 먹을 수 있게 만든 진수성찬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 순간 단식광대는 부인의 안내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앞에 몸을 굽혀 도움을 주겠다고 내민 부인의 손에 자진해서 앙상한 팔을 맡기긴 했지만 일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40일이 된 지금 왜 단식을 중단해야만 하는가? 아직도 무제한으로 단식을 계속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단식의 절정에서 그것을 중지해야 하는가? 왜 좀 더 계속하려는 나의 영광을 인간들은 나에게서 박탈하려 하는가? 그 영광은 동서고금을 통한 최대 단식자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최대 단식자이다. 무변한 피 안에 자리 잡고 어느 인간도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것이 나의 의도인데 사실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엔 한계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나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대중이 어찌해서 그 이상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더 참아주지 않는가? 나는 그 이상 단식을 계속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더 있어주지 않는가? 그는 지쳐 있었지만 집 위에서 자세를 바로 했다. 이제 얼른 일어서서 음식을 차려둔 탁자로 걸어가야 한다. 식사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왔지만 귀부인 앞에서 도저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밀하게 보이면서도 실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귀부인들의 눈을 응시하며 가냘픈 목 위에 무겁게 달려있는 머리통을 옆으로 흔들었다. 그때
늘 하기로 되어 있는 행사가 시작되었다. 즉 흥행주가 와서 아무 말 없이 단식 광대의 손을 머리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이다. 음악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요란했다. 그건 그렇고 광대의 손을 들어 올린 이유는 집 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 순교자를 하느님께서도 굽어보시라는 신용 같기도 했다. 사실 이 단식 광대는 순교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뜻에서의 순교자였다. 흥행주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극히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말라빠진 광대의 몸을 부축해 올렸다. 살그머니 몸을 건드렸는데도 광대의 다리와 상체는 자기도 모르게 비칠거렸다. 이러는 동안 광대는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린 귀부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미 광대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그의 머리통이 가슴 위에 와 얹혔다가 밑으로 굴러떨어질 기세를 보이자 광대는 정신없이 몸을 버티었다. 그때 그의 모습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다리로 땅을 버티고 서 있기는 했으나 그의 다리는 허공에 뜬 양 후들거렸다. 그의 다리가 애당초 필요한 것은 현실의 지면이었다. 그러나 가볍기 짝이 없는 그의 몸은 한 귀부인의 몸에 가서 연 걸리듯 걸려버렸다. 그녀는 시종을 들면서 몹시 숨을 헐떡였다. 명예로운 역할인 줄 알았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광대 얼굴이 자기에게 와서 닿을까 두려워 그녀는 목을 옆으로 길게 빼고 있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다른 편에 선 운 좋은 귀부인은 거들어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퍽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하여 난처하게 된 여인이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뼈만 남은 광대의 손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 했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장내 관객들은 떠들썩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 여인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사환과 교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곧 식사가 시작되었다. 반쯤 실신하고 꿈꾸는 것 같은 광대에게 흥행주는 음식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그러는 동안 광대에게 집중된 관중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하여 흥행주는 만담주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단식 광대 자신이 흥행주에게 오늘의 흥행 종료를 축하하는 건배를 들자고 속삭이기나 한 것처럼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흥행주는 건배하자고 관중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었다. 악대는 더 신이 나서 나팔 소리를 높이며 관중의 흥분을 고조시켰고 단식 흥행이 끝났음을 알렸다.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단지 광대 자신만이 불만을 느꼈을 뿐이다. 이리하여 광대는 규칙적으로 한숨을 돌리는 휴식을 취하며 긴 세월을 살아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영광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누구 하나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생활은 더 우울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을까? 광대를 위해서 기도해줄 무엇이 있는가? 한 번은 어떤 인정 있는 사람이 다가와 그 우울함은 아마 단식으로 인한 것일지 모른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때야말로 단식의 절정을 향하여 가는 때였다. 이러한 설명에 단식 광대는 갑자기 성을 내면서 마치 야수처럼 우리의 창살을 요란하게 흔들어 구경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흥행주는 벌써 이러한 사태를 그의 장기처럼 이용하는 해결책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는 모여든 관중 앞에 나아가 광대를 위한 변명을 시작했다. 배불리 식사한 여러분께서는 얼른 이해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단식이란 것이 사람을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광대의 난폭한 행위를 용서하실 줄로 압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 동시에 흥행주는 이제까지 해온 단식보다 더 오랜 시간 단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광대의 심정을 대변해주면서 그 광대의 고매한 노력과 선한 의도와 위대한 자기 부정을 찬양했다. 이러한 자기의 웅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는 장내에서 팔고 있는 가지가지의 사진을 관중에게 보이기까지 했다. 단식 광대가 어느 단식 흥행의 40일째 되던 날 불면 꺼질 것 같이 여인 몸을 침대에 던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와 같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가당치도 않은 이 흥행사의 빈번한 사기 행위를 광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목격할 때마다 실망과 피로와 허약감을 느꼈다. 옛날의 단식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어리석은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단식 광대에겐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호시탐탐 흥행주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으나 사진만 나오면
그만 창살에서 손을 떼고 지프로 쓰러지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답답한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러면 관중은 다시 가까이 몰려와 호기심 어린 눈매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2, 3년 후 그 장면을 회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어딘지 석연치 못한 것이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세월 동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거의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고들어 규명하려 들지 않았다. 명성을 누려온 단식광대는 오락을 구하는 대중이 자기에게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 다른 구경거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다. 다시 한번 예전의 인기를 회복해보고자 흥행주와 함께 유럽의 거의 반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쓸데없는 헛수고였다. 어디를 가나 단식 흥행을 싫어하는 풍조가 휩쓸고 있다는 것은 신기할 정도였다. 하루아침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느끼는 했지만 사람들은 당시 단식이 최고의 인기였을 때 주의해서 감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무엇인가 숨길 수 없는 면이 있었다는 걸 이제 와서 생각해낸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사기행위 같은 것에 방어책을 강구한 데자 이미 때는 늦었다. 언젠가 단식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것에 무관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면 단식광대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도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던 몸이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작은 극장 같은 데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벌써 너무 늙은 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식에 너무나 큰 열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단식광대는 둘도 없는 콤비였던 흥행주와 손을 끊고 어떤 큰 서커스단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 같은 것은 관심 밖이었다. 서커스단이란 곳은 1년 내내 끊임없이 해고되고 보충되는 인간들, 동물들, 그리고 크고 작은 도구로 넘쳐났다. 언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상비되어 있었다. 단식광대도 서커스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예외일 수 없었다. 이곳에는 광대 자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세상에 떨친 그의 이름도 고용되어 있었다. 더욱이 그의 굽는 특기란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감퇴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성기가 지나 할 수 없이 안정된 직장인 서커스단에 들어갔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단식광대는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훌륭한 단식을 보여주겠다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내 뜻대로 내버려둔다면 이제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뜻대로 해보라는 허락은 즉석에서 받았다. 사실 단식광대는 그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을 돌아볼 때 그 광대의 주장은 흥행인들의 실수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단식광대 측에서도 그러한 실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도 자신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서커스장의 한 군데에 놓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동물 우리 곁에 놓이는 것을 당연한 처사라고 여기고 있었다. 선명한 색깔로 선명하게 쓴 선전문이 우리를 둘러가며 빽빽이 붙어 있었고 그 광고문은 거행되는 흥행 내용을 선전하고 있었다. 관중은 흥행의 막간을 이용하여 동물을 구경하려고 동물 우리로 몰려오긴 했으나 단식광대 앞에 와서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가 곧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좁은 통로를 통해 동물 우리로 줄지어가던 군중은 무엇 때문에 가던 행렬이 멈추나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뒤에서 밀려드는 사람의 물결 때문에 광대를 좀 더 쳐다보고 싶은 사람들도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생활을 목적으로 이곳에 온 이상 관중이 몰려드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마땅하겠지만 사실 단식광대는 이 시간이 오면 몸서리치며 겁을 먹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막간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관중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대는 곧 그 군중이 동물 우리를 구경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어떠한 완강한 의지나 자기 기만으로도 맞설 수 없을 만큼 강한 괴로움이었다. 여하튼 멀리서 보기에도 그 군중의 물결은 황홀했다. 군중이 그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서로 앞을 다투기도 하고 요란하게 떠들기도 하는 바람에 일대 소란이 그를 둘러쌌다. 가끔은 이 광대를 차근차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들조차도 심심풀이로 보거나 놀리려는 심보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중을 광대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었다.
또 다른 군중은 광대고 뭐고 아랑곳 없이 동물 우리 쪽으로 가려는 부류들이었다. 홍수같이 밀려오던 대군중이 지나가고 나면 나고병들이 뒤따라왔다. 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여유있게 광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물 구경을 못할세라 빠른 걸음으로 단식 광대 앞을 스쳐갔다. 그 중에 아주 드문 일이긴 하나 아이들을 동반한 아버지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들은 단식 광대를 손으로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건 행복한 경우에 속했다. 이 광대는 지금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흥행 장소에 있었단다 하고 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지라 단식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여겼다.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그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미래와 축복받은 시대의 비밀을 상상하며 저울질 해보는 것이었다. 이런 때 단식광대는 이러한 동물 우리 곁만 아니라도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고 혼잣말로 뇌까려 보곤 했다. 서커스단 측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은 동물 우리의 냄새, 밤이 되면 소란을 피우는 동물들, 맹수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의 눈앞을 지나 운반되는 날고기, 먹이를 줄 때 소란한 포효하는 동물들의 아우성, 이런 것들이 광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리라는 사실쯤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감독에게 자리를 옮겨달라는 청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동물들 덕택으로 그나마 군중을 배급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 군중 중에는 고객도 있었다. 따라서 자기 존재를 더 명확히 하려고 청원 같은 것을 했더라면 정확히 말해서 그는 동물 우리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구석에 버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굉장한 방해물은 아니었다. 방해 정도라야 아무것도 아니었고 점점 그 역할조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오늘날 단식광대가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해도 그런 것은 이미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평안과 인기를 좌우했다.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사실 이미 과시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다. 시험삼아 어떤 사람을 붙들어 놓고 단식을 설명해 보라지. 느끼지도 못하는 인간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무리다. 아름다웠던 선전문은 얼룩져 더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누가 잡아당겨 몽땅 찢겨져 나갔지만 누구 하나 다시 갈아붙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며칠간 단식합니다 라고 써붙인 작은 숫자판도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매일 기록을 새로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똑같은 것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처음 일주일이 지나자 숫자판의 기록을 담당한 단원이 꾀가 난 것이다. 그리하여 단식광대는 과거에 꿈꾸던 것과 같은 단식을 계속했고 그때 예언했던 기록을 돌파했으나 누구 하나 그 날짜를 세는 사람은 없었다. 단식광대 자신도 스스로의 기록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심정은 괴롭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침 그 무렵 한 구경꾼이 지나다가 그 오래된 숫자를 비웃으며 이것은 사기꾼들의 엉터리 숫자라고 욕지거리를 퍼부은 적이 있었다. 그의 험담에 의하면 이 숫자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용한 질 나쁜 허위 숫자라는 것이었다. 단식광대 자신은 사람들을 조금도 기만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고 착실히 일하고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만하고 그의 보수마저 탈취해간 셈이었다. 그러나 그런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그런 상태도 끝장이 났다. 한 번은 감독이 단식광대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쓸만한 우리를 썩은 지푸라기로만 채워두고 쓰지 않느냐고 일꾼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중 한 사람이 곁에 있는 숫자판을 보고 단식광대를 생각해냈다. 그 사람들은 막대기로 짚을 들춰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 단식광대가 있었다. 어허, 여전히 단식을 하고 있나? 도대체 그 단식은 언제 끝나는 건가? 감독이 물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단식광대는 모기 소리로 말했다. 감독만이 그의 귀를 창살에 갖다 댄 덕에 광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용서하지, 용서하고 말고가 있나? 그러면서 감독은 손가락을 자기 볼에 갖다 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식광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는 1년 내내 단식을 해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주려 했습지요. 단식광대가 말했다. 하, 그야 우리도 놀랍다고 여기고 있는걸. 하지만 놀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지 않기로 하지. 그런데 왜 놀라지 않는 편이 좋지? 감독이 물었다.
놀라면 나는 단식을 계속하지 않고는 못 배기죠. 다른 일은 난 못하니까요. 광대가 말했다. 자, 생각해보란 말이야. 왜 다른 일은 못하지? 감독이 다시 물었다. 단식 광대는 조그마한 머리통을 들어 올리더니 키스라도 하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하고 감독의 귀에 갖다 댔다. 마치 자기의 목소리가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나에겐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없었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까짓것 사람들의 인기 같은 것을 얻으려 할 것 없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실컷 배불리 먹고 살아왔을 겁니다. 이 말이 단식 광대 입에서 나온 최후의 말이었다. 그러자 흐려진 광대의 눈동자에는 단식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의 빛이 어려 있었다. 자, 저것을 치워라. 감독은 말했다. 단식 광대는 집과 더불어 매장되었다. 그가 있던 우리에는 한 마리의 어린 표범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쓸쓸했던 이 우리 속을 표범은 빙빙 돌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어떤 우둔한 인간에게라도 밝은 감정을 안겨주었다. 담당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표범이 좋아하는 음식을 착착 날라왔다. 표범은 자유조차도 그립지 않은 모양이었다. 벗겨서 가죽으로 쓰기엔 아까울 정도로 필요한 모든 것을 몸에 지닌 이 고귀한 육체는 자유까지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빨에도 자유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삶에 대한 환희가 목구멍으로부터 강한 열기를 토하고 있어 그 강도는 보는 사람이 감히 쉽게 참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관중은 때를 지어 우리를 둘러싸고 떠날 줄을 몰랐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의 광대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네. 광대에게 단식이라는 행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카프카에게는 소설 집필이라는 행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였을 것입니다. 광대에게 단식이 중단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카프카에게 문학은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소설 단식광대를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광대의 단식과 같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식이라는 행위가 광대에게 삶의 이유였던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행위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카프카가 이 단식광대를 집필할 때는 결핵이 발병한 상태에서 세 번째 파혼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네. 카프카는 이 소설을 집필할 시점에 결핵이 심해지면서 후두부에 실제로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거의 못 삼킬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단식광대처럼 진짜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었던 카프카의 상태는 이 소설에서 단식을 하는 광대에게 투영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늘은 이 소설에 나오는 이제 단식에 대해서 건강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고 건강하게 단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체의 영양 공급을 끊는 단식은 보통은 이제 몸에 해롭다 견해가 많았죠. 그러나 이 소설의 단식광대처럼 40일 단식하는 것은 물론 생명에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려면 가장 무난한 단식 기간이 3일 정도입니다. 3일가량 단식을 하면 면역체계가 재생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일간의 단식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리부팅하고 면역체계를 재생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노인의학을 전공하는 발터롱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3일 정도의 단식은 어느 정도의 면역체계 재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3일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낡은 면역체계를 청소해내고 새 면역체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전을 이제 밝혔는데요. 발터롱고 교수는 최소한 3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우리 몸 방어군 역할을 하는 존재죠. 백혈구죠. 3일 정도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이 촉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식을 하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면 백혈구 숫자가 증가한다. 네.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 숫자가 단식을 하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단식의 정의는 하루에 물과 함께 200칼로리 이하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제 비상체제로 돌입하는데요. 단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이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당과 지방 그리고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단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 물질들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발토론고 교수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서 최소 이틀에서 4일 정도까지는 단식을 해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식을 하는 주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해주면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낡은 면역 체계를 청소하는 거다. 네.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디톡스 개념이 단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가급적 단식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 아래 식이요법과 단식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얻으면서 단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니까요. 꼭 단식을 하실 때는 특히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네. 전문 의료인의 조언을 좀 받으면서 단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식에서 주의할 점을 이제 좀 설명드리는데요. 네. 단식을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몸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식 전에 미리 준비 기간 3일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단식하는 기간 3일, 그리고 단식 후 회복기 3일, 총 9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준비 기간 3일 때는 불량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식만 섭취하는 거예요. 커피나 밀가루 음식, 라면, 햄버거, 햄, 빵, 과자, 피자, 고기, 생선에 달걀, 우유, 동물성 식품까지 모두 끊는 것이 1단계 단식 준비기 3일 동안 하는 것이고요. 2단계 본격 단식기에는 이제 우리 몸이 청소되는 기간이죠. 면역 체계가 리부팅되는 기간. 본격 단식 기간 시작됐으니까 고용식을 끊고 선식이나 단식 정화주스 같은 식사 대용식으로 최소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단식 2단계 본격 단식 기간에 살이 빠지는 것이고요. 네. 단식 후에 이제 3일 준비기, 3일 단식기를 거쳤죠.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회복기입니다. 단식 후 회복하는 기간인데요. 죽으로 시작해서 정상 식사로 돌아가면서 자연식을 섭취하고 서서히 원래대로의 식단으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단식 후에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죽 종류를 먹으면서 서서히 음식 섭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식 후 회복기를 잘 보내야만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씹는 행위를 하면서 음식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적당량을 넘기면서 과식하는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단식 후 회복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회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굶는 단식 기간보다 오히려 단식 끝난 이후 회복기 3일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집에서 혼자 단식을 하실 때는 이처럼 3단계로 단식 프로그램을 정해보시고 몸 상태에 따라서 단식 기간을 좀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은 단식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이후에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만이거나 혈압이 높거나 성인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3일 정도 단식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 광대 그리고 카프카의 삶과 건강하게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